안녕하십니까. 농지과학교실의 대표 강사 이재희입니다. 지난 시간엔 영국의 물리학자 톰슨이 진공방정관인 크룩스관의 음극에서 나오는 방사선인 음극선이 질량과 음전하를 가진 입자라는 것을 밝히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밝혀진 입자를 전자라고 하였습니다. 몇 년 후엔 20세기가 시작되는 1897년의 일이었습니다. 톰슨은 전자가 전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밝혀내었지만 그 전하의 크기가 얼마인지는 알아내지 못하고 단지 전하와 질량의 비값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해냅니다. 이후에 미국 물리학자 밀리컨은 기름방울 낙하 실험을 통해서 전자가 가지는 전하량이 일정한 값이란 것을 밝혀내지요. 오늘은 톰슨이 행한 질량에 대한 전하의 빗값을 구하는 실험까지만 알아보고 전자가 가지는 양자화된 기본 전하량을 측정한 밀리컨의 실험은 다음 동영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 지난 동영상을 통해 음극선의 정체가 음의 전하를 띤 입자, 다른 말로 전자라는 것을 밝혔으므로 오늘은 전자를 받아들인 상태에서 전자가 가진 전하량을 계산하겠습니다. 톰슨의 실험을 계량하여서 수식으로 나타내기 위해 지난 시간에 살펴본 실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그림처럼 진공방정관의 앞부분에 음극선이 나오도록 전압을 걸 수 있는 회로를 설치하고 뒷부분에는 양전하와 음전하로 대립된 두 금속판을 설치하여 음극선의 하전 여부를 확인하는 실험을 하였습니다. 실험을 통해서 음극선이 양전하 쪽으로 휘어서 스크린의 위쪽에 충돌을 일으키므로 녹색의 빛을 발생시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실험을 통해 음극선이 양의 전하와 인력의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확인하고 음극선이 음의 전하를 가지고 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확인된 음의 전하량의 크기가 얼마가 되는지를 확인하지는 못하지만 질량에 대한 전하량의 비값을 확인한 톰슨의 실험을 재현하여서 질량에 대한 비전하를 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재현하는 실험은 톰슨이 한 것과 똑같지는 않지만 좀 더 이해하기 쉽고 측정하기 쉬운 방법으로 계량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전하량을 계량하기 위해선 전자에 미치는 전기력의 세기를 계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그림처럼 두 금속판 사이에 전압이 걸리는 회로를 설치하고 위에 금속판이 양전하로 아래 금속판이 음전하로 대전되게 회로를 구성합니다. 그러면 두 금속판 사이에는 전기장이 형성됩니다. 이 전기장은 걸리는 전압이 주어지면 그 크기는 일정한 값을 유지합니다. 왜 걸리는 전기장의 세기가 일정하게 되는지는 전자기 파트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선 결과만 받아들입니다. 금속판 사이에 걸리는 전압 V와 일정한 전기장 E 사이엔 금속판 사이의 거리 D를 매개로 하여 V 꼴 ED의 관계가 성립합니다. 벡터 내적이죠. 방향이 같으므로 상수값을 곱하는 결과값을 만들어냅니다. 전기장은 거미가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거미줄에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미줄에 들어온 먹잇감이 있으면 거미줄은 바로 작용을 하죠. 마찬가지로 이 전기장 안에 어떤 전하 Q가 들어오기만 하면 전하 Q엔 F = QE의 전기력이 작용합니다. 이때 전기장의 세기가 일정하므로 전기력도 일정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따라서 전자의 질량을 문자수 M으로 나타내면 전자는 일정한 전기력, 같은 크기의 힘을 받아서 F = QE는 MA의 등 가속도 운동을 하여서 포물선 궤적을 그리게 됩니다. 또 전하 Q는 금속판의 길이 L을 벗어나게 되면 더 이상 전기력을 받지 않으므로 전기장을 벗어날 때의 속도로
등 속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전 입자가 전기장으로 들어오는 수평 방향의 초기 속도를 Vx라고 하면 하전 입자가 급속판을 벗어나는 시간은 L = Vxt에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Vx의 속도로 t 시간 가면 L을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전 입자가 전기장에 들어올 때 전기력의 방향이 위 방향, 수직 방향의 속도는 0입니다. 그러므로 하전 입자가 금속판을 지나는 시간 t 동안에 수직 방향으로 움직인 변이 S는 등 가속도시 S =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수직 방향의 초기 속도 V0가 0이므로 2분의 1 AT 제곱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전기장과 상호작용하는 전자의 운동이 이해가 되었죠. 등 가속도 운동에 대해서는 고전역학 권장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지금 구하려는 값은 질량 대비 전하량이므로 전하 Q와 질량 M을 포함하는 식에서 Q와 M을 제외한 모든 문자수는 그 값을 구하여야 방정식을 풀 수가 있습니다. 일식에서 전하 V는 설정한 값이므로 그 값을 알 수 있고 두 금속판 사이의 거리 D도 측정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지수는 전기장 E가 됩니다. 2식과 3식에서는 모든 문자수가 F, Q, M, A가 모두 미지수가 됩니다. 4식에서는 금속판의 길이 L은 주어진 값으로 알 수가 있고 수평 방향의 순간속도 Vx와 T가 미지수가 됩니다. 5식에서는 하전 입자가 수직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 라저 S는 특정 값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체 미지수는 전기장 E, 전기력 F, 전하량 Q, 질량 M, 가속도 A, 수평속도 Vx, 전기장 안에 머무는 시간 T가 미지수로 총 7개입니다. 그런데 전체 식은 5개로 미지수 하나를 없애야 하는데 수평 방향 순간 속도는 초기 값이므로 다른 방법으로 구하도록 하면 전체 연립 방정식을 풀어서 전하와 질량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구조가 잘 이해가 되었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기초수와 권장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립 방정식의 계산은 뒤에서 하기로 하고 먼저 구하여야 하는 초기 수평 속도부터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움직이는 전하는 자기의 성질을 가지게 되고 자석에 의해서 자기력을 받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을 그림에서 보면 한 개의 말굽 자석이 주어져 있을 때 이 자석에선 자기장은 N극에서 S극의 방향으로 작용하고 자석의 끝부분에선 자기장의 세기가 일정한 것으로 건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전하 Q가 플러스 전하죠. 전하 Q가 위 방향으로 속도 V로 움직이면서 자기장 B에 들어가게 되면 전하 Q가 받는 자기력은 로렌츠 공식에 의해서 F = 플러스 QV 곱하기 B로 벡터 외적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벡터 외적의 결과는 벡터가 되고 외적에 의해 결정되는 벡터의 방향은 오른 나사의 법칙에 따라서 정하도록 미리 약속을 하였습니다. 오른 나사의 법칙은 오른손으로 나타내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먼저 전하가 움직이는 방향을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표시하고 엄지를 제외한 네 손가락을 자기장의 자기력선 방향으로 둡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 나사의 법칙을 적용하여 속도 V, 즉 엄지를 자기장의 다른 손가락 방향으로 돌리면 V에서 B로 돌리는 것이죠. 오른 나사이므로 나사는 풀리게 되고 앞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해가 되었습니까? 이 방향이 손바닥 방향이므로 생성된 자기력 벡터의 방향은 손바닥 방향이 됩니다. 이해가 되죠? 오른 나사의 법칙을 오른손 법칙으로 바꾼 것입니다.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가 되거나 반대가 되면 자기력의 방향도 바뀌어서 손바닥이 가리키는 칠판 속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전하가 양전하가 아니고 음전하인 경우는 Q의 값이 음수가 되므로 힘의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F 이꼴 마이너스 Q V 곱하기 B가 되는 것이죠. 음전하의 경우 헷갈리기가 쉬운데 Q가 음수가 되면 연산의 값은 음벡터가 되어서 방향이 반대가 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틀리지가 않습니다. 잘 이해가 되었죠? 만약 그림처럼 앞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력을 받는 상태에서 칠판 속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도록 전기장을 걸어주면 전하 Q는 두 힘을 벡터 합한 알짜 힘을 받을 것인데 두 힘의 크기가 같으면 알짜 힘도 0이 되어서 전하는 직진하게 될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전기장과 자기장의 영향을 벗어나서 곧게 운동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력의 크기를 정하는 인자 중에는 전하의 속도가 있습니다. 전하의 속도가 일정하면 자기력의 크기도 일정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일정한 자기력의 크기를 상쇄시키는 전기력을 반대 방향으로 작용시켜서 전하의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원리에서 속도 선택기의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속도 선택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크기의 전기력과 자기력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상태를 도식적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기장이 칠판 속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걸려 있습니다. 자기력선을 화살에 비유하여 그림처럼 원에 X 표시를 한 것은 화살이 날아가는 방향을 나타내고 쭉쭉 뻗어나가는 것이죠. 화살의 깃을 나타냅니다. 원의 가운데에 점을 표시하면 날아오는 방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약속합니다. 점이 화살촉이 되는 것이죠. 이 상태에서 전기장 E가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걸리게 되고 걸리도록 위쪽 금속반이 플러스 전하로 대전되게 회로를 설치합니다. 그러면 전기장의 방향이 위에서 아래로 나오는 것이죠. 이때 전압은 변동이 가능한 가변 장치로 합니다. 이 상태에서 플러스 전하 Q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속도 V로 진행하게 되면 전하 Q는 전기장에 의해서 아래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습니다. 플러스 전하니까요. 이 전기력은 F 이꼴 QE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장에 의해서 위 방향으로 자기력을 받고 자기력의 크기는 F 이꼴 QV 곱하기 B 로렌츠 힘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힘의 크기를 계산하면 절대값 F는 Q, 절대값 V, 절대값 B 사인 2분의 파인데 수직이죠. 수직이니까 90도가 되어서 QVB가 됩니다. 자기력의 크기는 속도가 정해지면 하나의 값으로 정해지므로 전기력의 세기에 따라 운동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데 전압 V를 조정하여서 V 이꼴 ED 이꼴 ED 코사인 세타는 ED의 식에서 전기장의 세기를 조정할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두 힘이 같아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즉 V를 조정하여서 E의 값을 조정하고 E의 값을 조정하여서 전기력의 크기가 자기력의 크기와 같아지는 점을 선택하는 것이죠. 이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QE 이꼴 QVB가 되고 V는 QQ를 약분하게 되면 V는 B분의 E를 D와 V로 바꿨으면 BD분의 V가 되어서 직진하는 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속도를 선택한 것이 되죠. 이 장치를 빠져나오는 전하의 속도는 V가 되는 것입니다. 원하는 속도를 선택한 것인데 이 속도 장치를 진공 방정간의 중간 부분에 설치하면 선택된 속도의 전자가 전기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으므로 상상이 됩니까? 수평 방향 속도 Vx를 구한 것이 됩니다. 이 구조가 이해가 되었으면 다시 비전화를 구하는 과정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제 속도 선택기를 거쳐온 전자죠. 전자는 속도 Vx로 이미 상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상수인 것이죠. 그러면 식이 5개이고 변수가 6개이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n분의 q 비전압 값이므로 나머지 식을 이용해서 비전압 값 n분의 q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구해 보겠습니다. n분의 q는 2번식과 3번식에서 2번식과 3번식에 들어 있으므로 q 이 이꼴 FF는 같은 것은 같아서 MA가 됩니다. 그러면 n분의 q는 2분의 A가 되죠. 그래서 전기장 E 값과 가속도 A 값을 구하면 n분의 q 비전압 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기장 E 값은 1번식에 의해서 V 이꼴 ED이므로 E는 D분의 V가 됩니다. 그리고 가속도 A는 5번식에 의해서 가속도 A는 5번식에 의해서 S 이꼴 2분의 1 AT 제곱입니다. 그러므로 A는 T 제곱분의 2 라지 S가 되죠. 그런데 T는 4번식에 의해서 T는 Vx분의 L이 됩니다. 이것을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는 L제곱이죠. 분모와 분모를 바꿔서 L제곱분의 Vx의 제곱이 됩니다. 물론 분자 2S는 살아있습니다. 따라서 이 A를 n분의 q에 대입하고 2를 대입하게 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n분의 q는 2분의 a니까 2분의 a는 a 값이 L제곱분의 2 라지에서 vs의 제곱이 되고 e는 d분의 v가 됩니다. 이 식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이 됩니다. 5번에 이 문자수는 전부 상수이므로 문자수의 값을 넣어 계산했을 때 그 당시 알고 있던 수소 원자 질량의 약 2000분의 1보다도 작은 아주 작은 값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톰슨은 전자를 원자 속에 들어있는 아주 작은 음전하를 띤 입자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전자가 그 당시 주어져 있던 구형의 원자 모형에 건포도처럼 박혀 있는 건포도 원자 모형을 제시하였죠. 비전화를 구하는 방법이 이해가 되었죠.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실제 실험에서 전하가 수직 방향으로 움직인 변이 라지 S죠. 변이 라지 S를 바로 측정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스크린에 충돌하여 빛을 내는 점을 찾아서 변이를 정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전자가 전기장을 벗어나는 시간 t에서 전자가 가지는 수직 방향의 속도 vy는 vy 이꼴 at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속판에서 스크린까지의 거리를 라지 L이라고 하고 금속판을 벗어난 지점에서 전자가 스크린에 부딪힌 지점까지의 거리를 스몰 s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가 스크린에 도달하는 시간, 이 시간은 앞의 시간 t와 구분하기 위해서 t2라고 하겠습니다. t2는 수평속도 vx에 의해 결정되고 스크린에 부딪힌 지점 스몰 s는 수직방향 속도 vy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리고 수직방향으로 이동한 전체 거리 y는
large s 플러스 small s인데 측정에 의해서 그 값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관계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T2는 Vs분의 large L이 되고 small s는 Vy T2, y는 large s 플러스 small s가 됩니다. 새로운 변수가 Vy, T2, small s 3개가 생기고 앞에서 구하지 못한 large s까지 4개가 있지만 새로 만든 식도 4개가 있으므로 연립 방정식을 푸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방정식을 풀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하는 값은 이 large s죠. 따라서 large s는 y small s입니다. 그러므로 small s 값을 구하면 되는데 small s 값이 vy 곱하기 t 제곱이죠. 따라서 vy 값을 먼저 구하면 vy는 at이므로 a가 앞에서 구했죠. l 제곱분의 이 a 값이죠. l 제곱분의 2 large s vx의 제곱입니다. 그리고 t는 vx분의 l이니까 vx분의 l이 됩니다. 그러면 vx와 vx가 약분이 되고 l과 l이 약분이 되죠. 그러면 남는 것은 l분의 2s large s vx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small s는 vy 곱하기 t2이므로 t2가 vs분의 l이죠. 그러므로 small s는 vy의 t2인데 t2는 l분의 2 large s의 vx 곱하기 t2가 vx분의 large l입니다. 그러므로 vx와 vx가 약분이 되면 결과적으로 L분의 2 large s의 large L이 되겠습니다. 이 식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large S 식에서 대입하면 large S는 Y 마이너스 L분의 2SL이 됩니다. 구하고자 하는 미지수가 두 개씩 양변에 있으므로 한쪽으로 모으면 L을 곱하겠습니다. L을 곱하면 L large S는 LY 마이너스 2 large S L이 되고 이항을 하겠습니다. 이항을 해서 S를 묶어내면 S는 L 플러스 2 large L이 됩니다. 그리고 LY죠. 따라서 S 값은 L 플러스 2 large L의 LY가 되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있죠? 이 large S 값을 우리가 앞에서 구한 M 플러스 N분의 Q 비전압 값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N분의 Q는 large S를 제외하고 L 제곱 2 VX의 제곱 그 다음에 V분의 D죠. E입니다. E값, 전기장 E값이죠. V분의 D 곱하기 지금 구한 S값이죠. S값이 L 플러스 2L의 LY가 됩니다. 여기서 L과 L이 약분이 되고 나머지는 없네요. 그럼 식을 정리하면 식을 정리하면 L분의 2 VX의 제곱 V D 그리고 L분의 2 large L의 Y가 되겠습니다. 이 식이 비전압 값이 됩니다. 이해가 되었나요? 우변에 있는 항들은 전부 측정 값이므로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VS 값은 앞에 속도 선택기를 구했고
D는 간격이죠. 그리고 전압 V, L, Y, L, EL 모두 다 측정값으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M분의 Q 비진압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방정식을 푸는 과정이 잘 이해가 되었나요? 전체 실험 장치를 도식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각각의 물리량 사이엔 오른쪽 수식의 관계가 성립하지요. 먼저 앞부분을 보면 가속부입니다. 가속부는 진공방정관에서 음극선, 즉 전자를 방출시키는 부분이죠. 그래서 가속 부분의 진공방정관에서 마이너스 Q, 마이너스 전하를 띤 음극선, 전자가 방출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출된 전자의 속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전자가 속도 선택부로 들어오게 되면 속도 선택 장치에 의해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일치되는 속도에 해당되는 음극선을 만들어 찾을 수가 있고, 이 음극선이 Vx의 속도로 전기장부로 들어오게 됩니다. 전기장부로 들어온 초기 속도 Vx를 가진 전자는 전기장에 의해서 양의 전하 쪽으로 힘을 받아서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전기력의 크기가 일정하므로 등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기장을 벗어나는 지점에서 수직 방향으로는 Vy의 속도를 가지고 수평 방향으로는 초기 속도를 계속 관성에서 가지게 되죠. 그래서 Vx, 수직 방향으로는 Vy의 속도를 가지고 등속 운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옆에 걸려있는 형광 스크린에 형광을 흔적으로 남기게 됩니다. 그러면 등 가속도 운동을 하여 움직인 Y 방향의 변이가 라지 S고, 전기장을 벗어난 순간부터 스크린에 도달할 때까지 수직 방향으로 운동한 변이가 스몰 s입니다. 그러므로 수직 방향의 전체 변이는 Y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속판, 전기장에 걸려있는 금속판의 길이가 스몰 l, 등속 운동한 수평 방향의 길이가 라지 L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이런 수식의 관계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어서 우리는 M분의 Q, 즉 질량에 대한 전하의 비값을 구하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실험 설계와 실험 과정, 그리고 전자기 이론 등이 잘 이해가 되었나요? 전자기 이론은 아주 기본적인 내용으로 어렵지 않은데, 이런 쉬운 이론을 적용하여서 노벨상을 받는 실험을 이루어냅니다. 논리적인 사고력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 즉 실험 설계를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톰슨이 구하지 못한 전자의 전하량을 밀리컨이 측정하는 실험을 살펴보겠습니다. 밀리컨의 실험에서도 적용하는 과학이론은 아주 간단한 기초적인 내용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